돈과 명예를 거머쥐었던 지난날.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 매출 350억 정도, 하루 매출 2억 정도 나오고, 또 직원은 한 100명 정도.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 1, 200개 돈이 안 보여 있으니까 그러고 200만 원 그거 뭐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모은 돈인데, 그러니까 살 생각이 없었어요. 굉장히 죄책감도 있고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끝인 줄 알았던 인생의 빈 페이지가 남아있었으니 다시 그리기 시작한 두 사람의 꿈. 그 결과는 사람 너무 많아서 사 먹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들. 이래서 인생은 반전 드라마라 했던가요? 고양이 2개 올리고 한 게 호텔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도 막 빵을 찾는 거예요. 쑥떡. 여기 원주에서도 먹어보고. 원주에서 오시겠다고 오신다니까요. 이제는 해외 진출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식빵 하나로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갑부. 세계 무대를 꿈꾼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 식빵 디자이너 부부의 성공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노는 물이 다른 갑부를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주택가를 찾았는데요. 여기도 저기도 텅 빈 거리.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줄 서 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던 그때 제작진 눈에 포착된 의문의 행렬. 근데 왜 저기만 줄 서 있죠? 그러니까. 한산한 동네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어째서 이곳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건지 검증 들어가 봅니다. 먼저 손님들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한 번도 못 샀어. 뭐예요? 한 입 아무것도 서 있어야 되고 막 그래. 그래서 나도 여기 세 번째 오는 건데 지금. 엊그제도 왔다가 그냥. 사람 너무 많아서 사 먹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들. 이미 여기는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홍콩이 지점이 있고 여기가 본점이라는데? 홍콩에도 지점이 있어요? 몰랐는데? 홍콩에도 지점이 있다니 그 매력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왔는데 뭐가 유명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빵을 팔기에 이리도 인기가 많은 걸까요? 30분간 줄을 선 끝에 쟁취한 빵의 정체가 기대됩니다. 뭐예요, 이게? 식빵을 사왔다고? 네. 아니, 유명한 빵을 사와야지. 아니 이게 좀 유명하대요. 아니, 이 집만 해도 특별한 빵을 사와야지. 아니 사장님이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추천해준 대로 사왔을 뿐이랍니다. 억울하면 특별함을 찾으면 됩니다. 일단 시중에 파는 흔한 식빵들과는 다르게 비주얼이 꽤 화려해 보이네요. 과연 그 속은 어떨지 열어보니 재료들로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맛. 말도 없이 이어진 식빵 먹방. 언제까지 먹기만 할 건가요? 이젠 말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떡이에요. 그리고 뭔가 씹히는데 야채 같은 것도 든 것 같아요. 얘는 거의 떡이에요. 약간 피자 생각나요. 고르곤졸라 피자. 피자 같다고? 식빵을 먹었을 뿐인데 여러 음식이 떠오르는 이유. 요 재료들 때문인 것 같죠? 빵과 떡의 신조합부터 겉으로는 식빵인 척하며 속엔 피자를 품고 있는 반전 매력까지.
홍콩까지 진출하게 해준 특이한 식빵의 근원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속을 꽉 채운 재료를 빵은 그저 거둘 뿐 범상치 않은 식빵임이 확인되었으니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글로벌 갑부라는 타이틀에 비해 너무나도 아담해 보이는 가게. 언덕 위에 위치한 고작 8평 정도 되는 이 동네 빵집이 어떻게 해외까지 진출하게 됐을까요? 일단 갑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인 서민갑부에서 왔는데 아, 네, 진짜 안녕하세요. 식빵이 유명하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식빵 유명합니다. 네. 식빵으로 세계 진출에 성공한 김영호 씨, 이희주 씨 부부입니다. 우선 관찰부터 해볼까요? 이양이랑 네. 고양이. 일단 고양이 2개, 그다음에 지금 뭐 주는 거야? 지금 소금빵이랑 고양이. 고양이요? 근데 고양이가 뭐예요? 이게 고르곤졸라랑 양파랑 이렇게 이름을 붕어빵에 붕어 없듯 고양이빵에 고양이 없다. 이름이 특이해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갔을까? 어떤 맛일까? 토마토, 바질 페스토. 그리고 치즈 들어있어서 치토스. 이거는 애들이랑 완전 상상. 아, 이게 맞아요. 진짜 촉촉하고 달콤한. 한 번 맛들이면 못 끊어요, 이 집밥. 어서 와요. 이런 식빵은 처음이죠? 하루라도 안 먹으면 금단 현상까지 온다는 마성의 식빵. 듣도 보도 못한 재료의 조합에 탁월한 장명 센스로 호기심까지 자극하는데요. 제빵계에 혁명이 있다면 이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덕분에 가게는 늘 북적북적.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거 하나셔도 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식빵 얘 2개 드리겠습니다. 이거 뜯어 드시는 빵입니다. 데코스노우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맞아요. 약간 당근 같은 겁니다. 털으셔도 상관없는데. 6,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끊이지 않는 손님의 영호 씨도 분주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호텔 식빵하고 소금빵.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네, 죄송한데요. 소금빵 지금 이게 있는 게 이거 있고 요렇게랑 요렇게랑. 아,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금세 그 많던 빵이 다 나가고 요렇게만 남은 상황. 단빵 없어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거만. 올리브빵도 없고. 예, 지금. 올리브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샀던데. 원하는 빵이 없어 속상한 손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채수추리 같은 거예요. 과자 같은 거. 이것만 하고. 단호박은 어디 있나? 단호박 크림치즈 여기 있어요. 단호박은 어디 죄송합니다. 이게 많이 먹었어요. 기본적인 식빵 같은 건 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지. 많이 많이 맞는데 많이 쓰고. 네, 일찍 빠진 거예요. 어머니 그럼 남아있는 걸로 그냥 막 다 사시네? 아니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일부러 왔는데 여기 시장 왔다가 여기를 들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거든요. 근데 없네. 네, 안녕하세요. 이럴 때마다 영호 씨는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죄송해가지고. 네. 기본 플레인빵 같은 경우는 우유식빵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많이 만들었는데도 다 팔렸어요. 예. 아침에 아니, 전화가 아침에 다 나가가지고. 죄송하단 말을 참 많이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버릇됐어요. 이제. 죄송해가지고. 2시를 간 넘긴 시간. 판매를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모든 빵이 다 팔렸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만큼 오늘의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여기요. 주말 기준 매장에서 나온 하루 매출만 341만 원입니다.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단어 완판. 가게 정리도 끝났겠다.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건가 했는데 부부가 주유소로 향합니다. 빵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부업이라도 하러 온 건가요? 아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저희 공장이에요. 매장에 나가는 빵들이랑 택배 나가는 거 다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주유소 건물로 들어오시길래 아이고. 왜 주유소에 오시나 했는데 이 동네에 저희가 이제 매장이랑 가까운 그런 위치에 공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가까웠고 마침 비어 있었어요. 갓 구운 빵을 내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작업장을 얻은 건데요. 완판이라더니 남아있는 빵들은 뭐죠? 여기서부터는 택배 나갈 거 이제 분류하면서 포장 작업한 거예요. 갑부의 빵집에선 온라인 주문을 통한 전국 택배 배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건 택배는 어디 있어, 이거? 그냥 빼놓은 거. 체크 다 하고 있지? 네, 체크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알겠습니다. 하루 평균 배송되는 물량만 100건 이상, 주문량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외출이 쉽지 않은 시대에 매출 상승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네요. 작년 2월에는 매출액이 9,800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작년 5월부터 이제 7천이 딱 넘었네요. 이제 1년 매출액은 8억 4천. 택배 매출만 8억 4천만 원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을 더 띄울 수도 있어요. 주야간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조를 더 편성해가지고 더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이 빵이라는 것도 어차피 슬로우 푸드예요.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걸 언젠가 고객님들도 알아주시겠죠. 저는 그거 믿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성공을 그려나가는 것이 영호 씨의 철학. 이젠 정말 하루 일과가 끝나려나 했는데 숨은 식빵 찾기처럼 어딘가에서 계속 빵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약하셨어요? 상황 알려주세요. 고객님 찾아주세요. 통성명을 해야 가져갈 수 있다는 빵. 그 이유는 미리 찜당한 임자 있는 몸이기 때문이죠. 줄 서서 드시면은 빵이 실시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빠지기도 하니까요. 판매돼서 원하시는 거 못 드신다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예약을 좀 받아드리고 있어요. 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약제를 실시한 결과 운영도 수월해지고 손님의 만족도도 올라갔습니다. 줄이 많이 서 있다고 들어서 예약을 했다가 너무 빨리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꼭 여기 와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엄청 서요. 토요일날 특히 토요일은 10시 반부터 여시니까 엄청 쓰시고 저녁에는 또 예약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예약도 해놓고 가요. 기다리기 싫어서. 또 다른 예약 손님이 찾아왔나 봅니다.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단골들도 많이 잡혀가지고요. 네. 요즘에는 동생은 되지만 그래도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지금 어디 매장에 나가 계세요? 예, 매장에 있습니다. 매장에 지금 아니, 지금 손님들 계시고. 와. 화면 속 매장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에 기뻐하는 세 사람.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런 거죠? 네, 거기 연결해주신 저희 부장님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런 그 외곽 지역에 조그만 골목에 이런 뭐 엄청난 인테리어나 뭐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고 아담한 빵집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나. 처음에는 저희 그 홍콩에 계신 회장님께서 먼저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여기를 가서 한번 봐라. 오픈 2년 만에 맛있는 빵집으로 소문나며 밤새 빵을 만들던 영호 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제발 좀 돌아가세요. 저도 그게 의심이 갔죠. 아니 유통업체, 이 물류업체, 항공 물류하는 업체에서 왜 자꾸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냐.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구애는 무려 1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아 진짜 그만하시라니까요. 그럼 그쪽 회장님한테 직접 오시라고 하세요. 장사하는데 제발 오지 말라고 막 그래. 제가 되게 막 뭐라고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1년 정도 꾸준하게 오면서 다른 빵집도 많이 먹어봤대요. 근데 우리 빵이 회장님 입맛에는 제일 맞았대요. 한국의 음식 사업에 관심이 높았던 홍콩 물류 회사의 회장. 국내 다양한 빵을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거쳤답니다. 이게 가장 맛있고 소화도 잘 되네요. 이곳으로 합시다. 부부의 빵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회장은 영호 씨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사장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홍콩에서 빵을 팔겠습니다. 진짜 회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부부. 작은 빵집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홍콩에 또 회장님께서 계속 부장님 보내시고 또 어느 순간 직접 오셔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진심을 알게 됐고 마음을 좀 열게 됐거든요. 오픈하게 되고. 철저한 준비 끝에 2년 전 홍콩 침사추이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갑부의 빵집.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연일 높은 매출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매출이 이제 세 군데서 이제 좀 됩니다. 매장 매출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택배 매출 있고, 홍콩 매출이 있습니다. 홍콩 매출 같은 경우는 로열티 개념이고, 건당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있어요. 매장 판매와 택배 발송, 여기에 홍콩 지점의 로열티까지 합한 연 매출은 12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8평의 작은 동네 빵집에서 부부가 그려낸 성과입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깨어있는 새벽 시간. 부부의 하루는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시작됩니다. 상쾌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빵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오모모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수천 번을 오간 출근길의 풍경은 늘 비슷하지만 손님들을 위한 빵을 만드는 각오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희주 씨는 작업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오늘 만들 빵의 물량을 확인합니다. 고양이랑 올리브 그게 좀 양이 많으니까 그거 반죽에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소금빵도 오늘은 물량이 제일 많이 최대 물량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문량도 체크하고 또 고객님들이 예약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좀 변동되는 거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반죽을 책임지는 건 영호 씨.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 1g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답니다. 다음에 계란 160에다가 1320원. 그냥 누가 아예 안 해주네. 반죽 레시피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이게 반죽도 다른 거예요? 안에 충전물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럼요. 안에 충전물, 그러니까 그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매가 불가능한 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빵이 구웠을 때 무너진다든지 그렇게 레시피를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 나오면 안 되고 뭐 소금빵이라든지 하나하나씩 다 다르게 했습니다. 게살, 뭐 밀크샷 저희가 이름 지은 거 한 개 반죽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빵마다 풍미에 맞게 다 다시 보시면 다 다릅니다. 속 재료와의 조화에 맞게 모든 반죽을 다 다르게 한다네요. 작업 중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영호 씨. 뭘 하나 봤더니 반죽에 검은 가루를 넣습니다. 미스터리한 가루를 절구에 넣고 정성스레 빻는데 정체가 뭔가요? 이거 얼그레이예요. 얼그레이. 차 있죠, 차. 네. 홍차 되게 얼그레이. 얼그레이 들어가는 빵이 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절구에다가 이제 빻는 거예요. 얼그레이 차를. 향을 돋구죠. 이번에 넣는 것은 풍미를 살려주는 갑오징어 먹물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재료를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데요. 하얀 밀가루에 진하지 않았던 반죽이 갑부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맛도 모양도 다른 특별한 반죽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젠 아내 희주 씨가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 그런데 갑자기 요리를 합니다. 직원들 아침 식사라도 준비하는 걸까요? 양념을 한 닭고기거든요. 스파이스 양념을 해서 또 약간 매콤한 느낌으로. 매콤한 양념과 양파의 달짝지근함이 식욕을 돋우는 닭고기 볶음.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겠네요. 빵마다 좀 다른데 저희 식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료들 풍부하게 넣다 보니까 좀 다양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식재료를. 밥 반찬이 아니라 식빵에 들어갈 재료였군요. 이번엔 말린 무화과를 와인에 절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풍미가 올라간다네요. 재료 준비하는 모습만 보면 마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것도 제빵 학원에서 알려주나요? 그런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진 않았고 그쪽을 따로 공부해보진 않았어요. 제빵 자격증이 없다고요? 베이킹 서적을 모조리 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빵계 고시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붙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노트에다가 계속 써머리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 나갔습니다. 개성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던 부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낸 결과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차별화된 식빵을 개발하게 됩니다. 틀에 갇히지 않았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성공. 생활 속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그 음식 중에 스파게티 토파스라고 있는데 빵 위에다가 토마토도 올리고 치즈도 올리고 바질 페스토도 발라서 먹는 빵이 있었어요. 맛있다는 기억이 나가지고 책방에도 한번 조합을 시켜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스페인에서의 기억으로 빚어낸 것이 바로 이 식빵.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빵에 녹아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식빵은 희주 씨에게 딱 맞는 창업 아이템이었습니다.
도화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디자인하는 거죠. 식빵 하나로. 스타일리스트 하는 게 또 굉장히 트렌디한 일이잖아요. 그런 감각은 더 많이 익힌 것 같아요. 과거 의류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던 희주 씨. 그 능력을 인정받아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배반의 장미 엄정화 씨 코디네이터 했었고, 또 솔리드 나중에 컴백했을 때 RF도 그때 회사에서 잠깐 좀 진행을 했었고, 뭐 김현성 뭐 이런 사람들 했었어요. 연예인들의 스타일링을 하면서도 늘 가슴속엔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새로운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이 옷을 인터넷으로 한번 팔아볼까? 인터넷 쇼핑몰이 전무했던 시절,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뛰어든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2억 정도 나오고, 그 직원은 한 1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많이 커지게 됐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회사 규모가 커지며 세무 담당 직원을 뽑아 관련 업무를 모두 맡겼는데요. 그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뭐 제가 살던 집, 자동차, 뭐 조그맣은 건물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압류돼가고 다 없어지고. 잘못된 세무 처리로 결국 파산을 하게 된 희주 씨. 우연히 마주한 빵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빵지술래, 빵순이, 빵 찾아다녀야 되고 먹으러 다녀야 되고, 뭐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쓸어오는 거는 빵집 가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식업 중에서는 그래도 빵이 제가 접근하기엔 좀 쉬워 보였고, 그러면은 우리는 명품 빵집을 만들어 볼까? 영호 씨와 함께 베이커리 공방을 빌려 빵 만들기에 매진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빵은 너무 흔하잖아. 승산이 있을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그때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도시락 반찬인 닭고기 볶음을 식빵에 곁들여 먹은 결과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겠는데? 그냥 음식 먹으러 가면은 뭐 스파게티도 드시고 막 이런 거 드시잖아요. 빵에도 찍어 드시잖아요. 그런 소스들이랑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모든 거를 이 빵 하나만 사셔도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고 싶은 빵을 만들고 싶어서. 새하얀 편지 시절에 난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지. 날개잼과 달콤한 연애도 해보고 단팥과 여행을 가고 싶었지. 그런데 꾸어질 준비를 하고 보니 딱딱하고 식빵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신세계를 그려가고 있는 부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요리 식빵을 탄생시켰습니다. 진심을 다해 디자인한 올리원 식빵은 이제는 넘버원이 되어 손님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거겠죠? 빵집은 오늘도 문전성시.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답니다. 한 3만 원 나왔어요. 아, 포인트만 3만 원 사줬어? 그리고 이제 1년 좀 안 됐거든요, 다닌 지. 네. 근데 3만 원 했으면 말 다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랬는데 먹고 나면 며칠 있다 꼭 생각나요. 그래요? 저 이거 하나. 네. 그 식빵 하나랑 고르곤졸라 쿠키랑 고양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있을 때 왕창 사는 기현상까지. 한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뭐 치즈나 그리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런 안에 재료들이 있어 되게 든든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트렌디한 빵들을 많이 파는 것 같아서 자주 찾는 것 같아요.
중독성 강한 맛 덕분에 단골 손님들의 비중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반에서 내려와.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물물 교환은 아닐 테고 이건 뭐죠? 선생님께서 오미자 주셨어.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너무 좋은 거 주셨네. 버선발로 나와 배웅까지.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셔야지 빵집 오래 가지요 저희가. 사장님 이분 누구세요 혹시? 손님이세요.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오미자를 달인 걸 주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 손님이 주인장 건강까지 챙긴다니 실화입니까? 이걸 직접 담아주신 거예요. 오미자 엑기스를 이거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니 손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네, 저 사실 맨날 봤는데 우리 손님을 계속 주세요. 저 건강 챙기라고. 이게 뭐라고요? 오미자 엑기스예요.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선사업가도 아니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금방 하는데 쓰는데도 그런 말씀 해주시면은 거기서 지금도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울컥. 주인과 손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 마음을 주고받는 이웃이 되었는데요.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날 오후 영호 씨가 무척 분주해 보입니다. 갑자기 빵은 왜 싸는 거죠? 오늘 빵이 빨리 팔려가지고 내가 좀 택배 좀 인근에 있는 고객님들한테 좀 보내볼게. 정말요? 수고하세요. 직접 택배 배달에 나선 영호 씨. 바쁜 시간을 쪼개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가끔씩 한 번씩 가요. 그냥 고객님들하고 뵙고 싶어서. 네. 이게 송장을 봤을 때 뭐 서울 어디 뭐 그렇게 보다가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주소 보고 이제 찾아다니면은 되게 고마워요.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귀찮을 법도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손님과의 소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빵 왔습니다. 네. 빵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 주문해주신 우리 빵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 주문해주신 분들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한번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고 어떤 분이 이렇게 주문해주셨을까.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감사합니다. 한 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빵을 먹으면서 살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문한 거예요. 이걸 주식으로 드시려고? 정말요. 무려 한 달치 양을 주문한 통큰 손님. 대량 주문으로까지 이어진 비결은 뭘까요? 저희는 저도 음식 쪽 하니까 보면은 이게 알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고 어떤 수고로움이 들어갔는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네. 일반 분들은 맛있다고 먹는데 전 이제 다른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요리를 하시니까 직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밥으로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빵을 안 좋아하는 제가 이걸 다 샀어요. 한 요리 한다는 식당 사장님까지 팬으로 만들다니 그 능력 한번 대단한데요. 서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객님들의 어떤 그런 저희가 만든 빵에 대한 맛이라든지 어떤 배송에 대한 그 서비스 그리고 이제 택배 이제 포장 상태 이런 거를 고객님들로부터 직접 한번 전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자주는 못하지만요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손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현장에서 전해 듣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빵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원래 이게 택배 기사는 아니고요. 네. 이게 제가 이 빵집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대박. 좀 직접 한번 듣고 싶었어요. 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처음 주문해 주셔가지고. 네, 처음이에요. 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해드리러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러면 네. 들어보세요. 양해를 구해 안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특급 서비스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치즈가 지금 굳었어요. 이게 치즈예요? 네, 이게 치즈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꿀이거든요. 이게 네. 반질반질한 게. 이 부분이요? 네, 맞아요. 제였어요? SNS를 통해 갑부의 빵집을 알게 됐다는 손님.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 꿀이 약간 신의 한 수만. 그래요. 이게 피자인데 원래 고르곤졸라 피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직접 드셔보시니까 이 부분은 좀 안 좋다. 한번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빵이 조금 따뜻하게 왔으면은 마루 구워서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 택배라는 게 하루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과 눈을 맞춰 소통하는 영호 씨의 모습은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고객님들의 어떤 진솔한 얘기, 어떤 그걸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혈기로 시작했던 여성화 매장. 구두는 처음부터 잘 팔렸는데요. 돈이 벌리자 영호 씨는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두 켤레까지는 필요 없는데. 에이, 고객님. 두 켤레 다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끼워 팔기는 기본. 오로지 매출에만 집착했죠. 예쁘게 신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마진을 많이 붙일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때는 매출은 좋죠. 한 200, 300은 무조건 하루에 매출은 나왔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겉멋에 치중하기 바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구두라고 판 거예요? 환불해줘요. 품질이 떨어지는 구두를 판매한 것은 물론 AS도 나 몰라라 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손님들 사이에 안 좋은 입소문이 퍼질수록 재고도 산처럼 쌓여갔고 그 마지막은 처참했습니다. 어차피 많이 팔리는데 이 손님 한 명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나중에 한 분 한 분 쌓이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놓친 거였죠. 예. 드디어 퇴근입니다. 출근할 때 가벼웠던 두 손이 퇴근할 때가 되니 묵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반찬해 주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봐봐. 시금치도 있고 뭐야 이거 도라지인가? 있고 콩나물도 있고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많아 지금 무거워요. 가시죠. 매장이 바쁜 틈을 타 영호 씨의 부모님이 몰래 두고 간 반찬, 거기에 손님들이 준 선물까지 주변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갑부입니다. 왔어요. 언니 왔어요. 애기들 잘 있었어요. 새벽부터 나가 일하는 동안 요 깜찍한 두 녀석이 집을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이곳은 부부에게 오늘을 마무리하는 포근한 안식처이자 내일을 그리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야 되고 그때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없고 차가 이용하기도 좀 그렇고 무조건 걸어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얻었어요. 제일 가깝고 뭐 그런 데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큰 실패를 겪은 뒤 만난 두 사람. 그렇기에 결혼 생활은 치열한 전투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했기 때문이죠. 국도 해주셨고
감귤 주스 저번에 해주신 거 해주셨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 있는 부모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장아찌 같은 거. 그리고 맨날 빵 만들면서 그거 요리만 하니까 집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거든요. 어머니께서 그거 아시고 밑반찬 같은 거 계속 해주세요. 어머니의 정성과 배려로 차려진 건강 밥상. 덕분에 부부의 저녁은 오늘도 푸짐합니다. 어머니가 토락고 영수 좋아한다고 이거 일부러 끌어오셨네. 둘이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지친 몸을 충전시키는 비타민 같은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되게 택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박스 주문이나 이런 걸 다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식사 중에도 업무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철저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방심과 자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시작된 하루. 빵 하나를 꺼내 썰기 시작하는 영호 씨. 커팅하는 그의 손길이 무척 신중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빵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다루는 걸까요? 예약 들어온 빵이에요? 아니요, 제가 배달 가는 빵이에요. 배달. 부부가 함께 나서는 것을 보니 굉장히 특별한 손님인가 보네요. 그런데 바로 옆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이라도 보러 온 건가요? 앉으세요. 축하해. 나날이 검소하시고. 다 사장님이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이제 촬영도 하고 TV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연도 하고. 님, 동네 사람들이 사인해달라는 소리 안 해?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그 매장 계약할 때 저희가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 계약비를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흔쾌히 처음 뵀는데 저희 계약금 빌려주셨어요. 500만 원 빌려주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자리 잡겠더라고요. 두 분 이제 와서 인상도 좋으시고 우직하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신 이제 면면을 갖다가 짧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6개월 만에 빌린 돈 500만 원을 모두 갚은 부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토스. 치즈가 딱 했어야 되는데. 이게 치즈가 녹아야 돼서.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요즘에는 양파를 더 볶은 양파를 더 넣었어요. 달라졌다. 네, 그래서 신상이야 신상. 훨씬 더 맛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계속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 빵집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부부가 그저 기특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샀잖아. 네. 사가지고 이제 네. 손님들을 드렸는데 반대로 손님들이 사갖고 우리한테 오셔. 도움이 절실할 때 비빌 언덕이 되어준 은인이 있어 오늘도 힘을 냅니다.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 희주씨, 나 그림 가지고 왔어. 영호 씨가 웬 그림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빨리 걸읍시다. 여기 좀 귀여워 보여가지고 이쪽에 걸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걸죠. 봄을 맞아 가게 인테리어를 살짝 손보기로 했는데요. 비어 있어서 허전해 보였던 한쪽 벽면에 그림을 채워 걸었습니다. 됐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그림인데요. 네. 매장에 이렇게 조그맣게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미술 교사였던 희주 씨의 어머니가 그린 작품을 실내 인테리어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돈은 없으면요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돈만 없으면. 돈이 있었으면은 돈이 있으면 다 맡기죠. 다 맡기죠. 그 돈이 없고 절박하고 그러면은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계약금도 없을 만큼 돈이 부족했던 탓에 한 땀 한 땀 직접 설계했다는데요. 곳곳에 부부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배선 이런 것 빼고는 저희가 다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드라이플라워 같은 경우에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새벽시장 가서 꽃 같은 거 사와서 날리고 이렇게 선정을 다 노출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발품을 팔아 구입한 장식에 두 사람의 디자인 감각이 더해져 세련되고 개성 있는 빵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되게 칙칙했는데 너무 화사해 보이고 너무 예쁜 거예요. 달아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다.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매장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뭐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아 내가 내 감각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뭐. 그런 생각 항상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각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항상 그러죠 저한테. 제 건성건성 대답하면 안 돼요. 항상 그래 최고다. 우리 아내가 최고다. 그래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그러죠. 위기에 다른 말은 기회라 했던가요? 돈이 없어 직접 한 인테리어 덕에 명실상부한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는 희주 씨. 사장님. 네.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세요? 지금 고객님들이 예약 주시고 그렇게 톡 남겨주셔가지고 확인하면서 답변 드리고 있어요. 손님들과 1대1로 소통한다니 그 정성 한번 대단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 등록되신 고객님만 5,870분 계시네요. 5,870명이라고요? 매장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저희 자체적인 매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진짜 돌파구 같은 거였거든요. 이 작은 매장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고객님들한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고객님들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한가하던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원장님 이거 쿠키 사 먹어가지고 이거 쿠키 새로 나왔다고 해서 사러 왔어요. 너도 나도 쿠키를 찾기 바쁩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신상 쿠키예요. 맨날 식빵만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식사빵들을 많이 구매하시니까 이번에는 좀 디저트 그런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새롭게 개발하게 됐어요. 식사 대용의 식빵과 어울리는 디저트용 쿠키를 개발한 건데요. 사실 희주 씨는 이날 아침에 신제품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자마자 SNS를 통해 판매 소식을 알렸죠. 당일 출시된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들이 앞다퉈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소통의 힘은 가히 놀랍네요. 어저께 빵 많이 사갔는데 오차 이게 올라와서 쿠키도 제겨놓고 먹으려고 시식도 하고 그래서 또 사러 왔어요. 네, 신상인 것 같아요. 근데 드셔보시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안 먹어봐도 빵으로 평가를 하니까 알 것 같아서. 식빵으로 쌓인 신뢰감 덕분에 갑부의 얼굴이 품질 보증 수표가 돼버렸습니다. 역시 신상은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야 제맛. 나는 엄청 달 줄 알았는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네. 이 손님은 어떨까요? 많이 안 뻑뻑하네.
일단 사이즈가 왕크고요. 잘 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쓰라린 실패 끝에 부부는 성공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빵이라는 거는 정말 진짜 하나만 내가 제대로 잘 만들면은 제 브랜드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좀 정직하게 할 수 있을 거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은 상품 중에서 진짜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고객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작은 차이 하나에서 놓치지 않게끔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도화지 위에 그려온 수많은 하루. 다음 장엔 아직 그리지 못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을 이어간다면 삶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수초라는 그냥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탄생한 맞춤 슈트. 너무 딱 잘 맞는다. 뚜뚜빨. 뚜뚜빨? 착착 감기는데요? 완벽한 핏에 숨겨진 신의 한 수가 있으니 저에겐 7명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경력 도합 무려 400년. 한 땀 한 땀 기술을 녹여내는 장인들. 선생님들의 기술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고 트렌드한 갑부와 정통 장인이 만나다. 맞춤 슈트 어벤져스의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